70여 년 전 교육을 받으러 잠깐 다녀오겠다던 남편은 날이 새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뭐 일로 이런 게 싶어가지고 밤새지 잠 한 잠 못 자고 발휘했어요. 형무소에 복역 중이던 아버지는 이송 도중 목숨을 잃어 2번의 죗값을 치렀습니다. 재소자들을 부산 교도소로 데리고 간다 그러고 데리고 갔는데 아버님은 대구까지는 갔대요. 마을이 수복된 후엔 돌아온 군경에 의해 아버지가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늘 그랬기 때문에 피난 가지 못한 것마저 죄가 되었던 세상. 결코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남은 비극. 안동 민간인 희생 사건을 돌아봅니다. 경상북도의 중심 도시 안동은 1개의 읍과 13개의 면, 10개 동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에서 행정구역 면적이 가장 넓은 시입니다. 안동은 도심을 가로지르는 낙동강을 따라 유교 문화를 꽃피운 고장이자 1894년 갑오의병을 필두로 수많은 항일운동이 전개된 고장이기도 합니다. 해방 후 안동 곳곳에서는 좌익 세력들의 활동이 많았습니다. 황기원 씨의 일가가 집성촌을 이루어 살았던 와룡면 산야리도 그러했습니다. 많은 때는 글쎄 한 80m 됐어. 여기 그랬는데 이제 뭐 옆집도 없어 뭐 사는 집은. 산으로 들어가 활동하던 사람들 중에는 황기원 씨의 집안 어른 한 분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과 동떨어진 곳에 살았던 그는 이후 전향을 하였고 전쟁 발발 직전까지 동네 사람들에게 보도연맹 가입을 독려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6.25 나기 전에 그 뭐 빨치사인가 뭔가 그걸 몰랐지. 그거를 그 우리 집안 할배라면 그게 왜 따로 살았는데 거기서 뭐 저기 우리 아버지 보고 야 여 며칠 못 와 가지고 도장 좀 놔달라고 그래가지고 도장을 놔주고 뭐 이름 적고 이랬는 모양이라 그게 장부가 돼 가지고. 황기원 씨의 아버지는 집안 어른의 권유로 마을 사람 몇몇과 함께 보도연맹에 가입을 했고 전쟁이 일어나자 와룡지서 소집 명령에 응했다가 희생되었습니다. 변변한 통신 장비도 없던 시절 각 마을에는 일정거리에 초소가 세워졌고 경찰은 이 초소들을 이용해 명령을 전달하곤 했는데 보도연맹원을 예비 검속할 때도 초소가 활용되었습니다. 면에서 우리 집에까지 오는 데가 4km인데 도로 옆에다가 도로에 다니는 거 안 보이거든. 초소를 전부 밤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와룡서 먼 얘기 떨어지만 밤에는 이제 그걸 말로 전달하는 게 이제 초소마다 전달하고 우리 아버지가 그 벌레 가는 것도 그날 저녁에 연락이 오는 거야. 내일 10시까지 면회 오라고 지서 오라고. 와룡면 사람들은 1950년 7월 28일 기름 땅 고개로 끌려가 총살되었습니다. 안동 보도연맹은 1950년 2월 20일에 결성되었는데요. 전쟁이 발발하자 군경은 7월 하순 후퇴하기 직전까지 보도연맹원과 요시차린들을 총살했습니다. 기름 땅 고개에서 희생된 황기원 씨 아버지는 다른 시신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포승줄을 풀고 도망을 치다 사살된 겁니다. 이 자리라. 우리 아버지는 저 뚜구에 계시더라고. 그때는 미실버 했거든 여기. 그래서 저까지 올라갔고 딴 사람들은 여기서 다 죽었어. 여기
옛날에 여기 부대 당시 총살 현장에서 탈출에 성공해 돌아온 이가 있었기에 마을 사람들은 총살 장소와 당시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소 달구지를 끌고 가 바로 시신을 수습해 올 수 있었지만 전쟁통에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른다는 건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동네마다 소그룹만 한 데서 있었어요. 그리고 소그룹에다 싣고 뭐 그래가지고 뭐 간병 해놨다가 장사 지낸데도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낸데도 막 변기가 날 때기 전에 솔떡을 밑에가 숨고 뭐 그래 장사 지내고 그랬어요. 와룡면 산야리가 고향인 또 다른 분을 만났습니다. 안동 시내에 살고 있는 이재원 씨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홀로 계신 어머니를 찾아뵙고 있습니다. 94세 노고에도 아들 며느리 편히 살라며 따로 지내길 고집하시는 어머니는 23살에 남편을 잃고 모진 세월을 견뎌왔습니다. 그동안 아들에게도 들려주지 않았던 어머니의 기억 속 그날은 긴 기다림으로 시작됩니다. 잠깐 갔다 온다 그랬던 사람이 어깨네요. 빠지고 저 깨대서 저물어서 와요. 와가지고 밤새도 오지 않을까. 아이고 뭔 일로 이런 게 싶어가지고 밤새도 잠 한 잠 못 자고 발했어요. 알았다 할게는 모르지 뭐요.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그 티 온 사람이가 그냥 아롱 기사하고 면수하고 다 가고 폐랑 가고 없다 그래 막 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왔어요. 산밭에서. 그래가지고 알았어요. 남편은 황기원 씨의 부친과 마찬가지로 그 집안 어른에 의해 보도연맹에 가입이 되어 기름땅 고개에서 총살되었습니다. 도망쳐 살아 돌아온 이에게 자초지정을 듣고 시신이라도 수습하러 가려 했지만 집안 어른들 만류에 꼼짝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나는 집 옷을 말했고 너희 빠지를 말했고 이따게 묵고 와버렸지. 묵고 왔는데 그랬구만. 저게 뭐 아무것도 뭐 저것도 없고 신하고 저게 사진하고요. 진명 사진요. 진명 사진만을 여가 댕기자니까 말 지갑 여가 댕기자. 그때 그래가지고 그래 두 가지 가져왔지. 다리가 아무것도 없고 그만. 당시 남편의 나이 28. 그녀는 만삭의 임산부였습니다. 가족들은 그녀가 받을 충격을 걱정했던 겁니다. 임신 9개월 때 했어요. 아, 임신하고. 그러니까 집안에 어른들 그걸 하니까 못 가요. 아주 막 어른들 막 그냥 가만 가만 친케 둘 가져온다고. 내가 내 죽는다는 게 그거서 보면 주는 배에 나지 뭐안 보면 간다 안 봤지 가보면 그렇게 이제 그저 집에 온다고 집에 어딜 말할지 뭐. 뱃속에 품었던 아이까지 3남매를 두었지만 남편에 이어 두 아이를 전쟁통에 잃었습니다. 살아남은 장남 재원 씨만 바라보며 험한 세월을 살아냈으나 아들이 아버지를 찾을 때면 남몰래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아버지 죽어서 했어. 그 한 번에 또 나가도 어디만 어메 우리는 아버지 왜 언노예. 여기 가봐 이렇게 뒤청리를 아버지 쉽게 불었던 모양. 하나 나가도 어디만 어메 우리는 아버지 왜 없노고. 내가 어메 우는 줄 알아 가만히. 네 모르 가만히 어메 우는 줄 알아.
70여 년이 흘러 이제는 남편의 얼굴조차 흐릿하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끌려갔다가 도망쳐온 사람은 후퇴했던 군경이 돌아온 후에도 무탈했기 때문입니다. 후퇴 들어왔어요. 취소하고 면소하고요. 그 들어갔거든요. 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불러요. 이 사람 갔거든요. 가니까 아무 말도 없고 대침하고 가라고 달려. 그래 이 사람 아무 소리도 못 듣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대침하고 아무 말도 없이 가라고 달리래. 말려보고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서 70몇 살이래. 한국전쟁 발발 직후 요시철 대상자로 살생부에 오른 이들은 보도연맹원 외에 형무소 재소자들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풍산읍 노리가 고향인 권오량 씨의 아버지는 1948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4년형을 선고받고 안동 형무소에 수감 중 전쟁을 맞았습니다. 보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유학까지 다녀온 아버지는 안동 일대의 사회주의 계열 조직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백부님이 이제 낙동강 유역에서 최고 책임자를 했다 이래 얘기를 들었어요. 사회주의 계열. 예. 같이 동생이니까 심부름 시키면 하고 뭐 이랬으니까 같이 활동을 했다고 봐야죠. 사상범으로 몰려가지고 이제 계속 도망을 다녔나 봐요.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 보성 보통학교 시절 육상 선수로도 활약했던 아버지는 늘 기계가 넘치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백부를 도와 사회주의 운동에 가담한 이유로 경찰에 쫓겨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고 그로 인해 어머니는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던 경찰들에게 모진 폭행을 당해야 했습니다. 형님이나 누님은 철을 아니까 이제 경찰들이 저는 개만 짖으면 하면 겁이 나가 방으로 막 가서 이불 속에 숨고 이렇게 했나 봐요. 어머니도 고초 많이 당하셨대요. 많이 당했죠. 뭐 띠들이 맞고 막 이 인신 공격 당하고 뭐 가진 이 수모를 다 당한 거죠. 뭐 여자로서 진짜 이 당하면 안 되는 그런 수모도 당하고 막 이랬나 봐요. 한국전쟁 이전 안동 형무소에는 1,200여 명의 재소자가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전쟁 직후 북한군이 밀려드는 급박한 전황 속에서 안동 형무소는 구금돼 있던 보도 연맹원들과 형량 5년 이상의 좌익 사범들을 처형하고 나머지 재소자들은 대구와 부산으로 이송시켰습니다. 권오량 씨의 아버지가 안동 형무소에 수감된 동안 면회를 다녔던 어머니는 고문으로 처참해진 아버지의 모습을 늘 가슴 아파했습니다. 어머니가 한번 와보니까 아버님이 잘 걸지도 잘 못하고 고문을 많이 당해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한다고 뭐 그래 얘기를 하셨어요. 전쟁이 나자 그 모습조차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알게 된 것이라곤 부산 형무소 이송 과정에서 희생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뿐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안동 형무소에 5년형 이상의 좌익사범 200여 명과 구금 중이던 보도연맹원 400여 명이 처형됐으며 대구와 부산으로 이송된 재소자도 430명 이상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법치주의인데 형을 받고 있는 사람을 가족한테 얘기도 안 하고 참 암살했다는 것 자체는 그걸 누가 지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난 솔직히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 정치를 하더라도 그런 정치를 다시는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위기에 처하더라도 그렇게 봐요. 전쟁 발발 직후부터 군경이 후퇴하기 전 7월 하순까지 자행되었던 집단 학살. 안타깝게도 이 광기의 학살은 후퇴했던 군경이 돌아온 후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1950년 9월 24일에서 26일 사이 국군은 안동 지역을 다시 수복할 수 있었는데요. 북한군 점령기에 부역을 했다는 이유로 많은 민간인이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일직면 국궁리에서 나고 자란 김원진 씨. 군 제대 후 먹고 살 길을 찾아 떠나야 했지만 언제나 정겨운 풍경으로 맞이해주는 고향입니다. 여러 계곡이 모여 내려가기 때문에 물이 늘 이제 흐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동무들과 물고기를 잡으며 놀던 추억과 가난했지만 이웃 간에 정을 나누며 살던 따뜻한 기억들. 그러나 한편으론 가슴 아픈 기억도 자리합니다. 김원진 씨가 7살 때 아버지는 북한군을 도왔다는 혐의로 희생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손수 짓고 있던 집도 완성하지 못한 채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 그 두 칸만 이제 올라가 임시로 그렇게 이제 살다가 이제 일을 당해가지고 낮에 마무리는 그 후에 상당히 오래 있다가 이제 그 집이 완성이 됐어요. 마무리도 못 하시고. 뭐 많이 못했죠. 그럼 그 이후에 누가 그럼 하셨어요, 그럼? 그 어머니가 이제 사시다가 혼자 사시 빨리 못하고 그 우리가 상당히 커서 상당히 오랫동안 그렇게 허전하게 공부서 흑한처럼 그렇게 해서 살다가 그 나중에 이제 그 완성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북한군 점령기 피난을 가지 못했던 마을 사람들은 총을 앞세운 북한군의 강요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진 씨의 아버지도 북한군이 마을로 들어오기 직전 가족들을 먼저 피난 보내고 뒤따라오겠다고 했지만 급격한 전황 때문에 결국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6.25가 이렇게 이제 발발되니까 이제 우리 할머니하고 이제 이 어른들은 이 삼촌하고 이제 이 피난을 가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는 그 먼저 보내고 이제 보내고 나서 가겠다고 이제 뭐 이제 정리를 하고 가겠다고 했는데 그 인민군이 이제 점령함을 해가지고 이제 갇혀서 못 갔습니다. 예, 그렇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피난을 갔으면 뭐 그런 일 안 당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아마 다 그런 상황을 해가지고 피난을 못 가셔가지고 막 그렇게 같이 그렇게 희생을 된 것 같아요. 마을로 돌아온 경찰은 남아있던 인민위원회 명단을 보고 이들을 연행하기 시작했는데 원진 씨의 아버지와 이장이었던 백부님을 포함해 일직면 주민 50여 명이 연행되었습니다. 당시 연행되었다 석방된 마을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경찰들은 피난을 가지 않은 것 자체가 죄라며 마을 사람들을 구타하고 가두었습니다. 김원진 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선산에 부모님을 함께 모셨습니다. 희생 당시엔 장례치를 겨를도 없었기에 희생지 근처에 감회장한 상태였습니다. 그나마도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던 건 살아 돌아온 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그 군용 그 뭐 스리코다라든가 뭐 이런 걸 이제 차에다 막 그 연행된 사람들을 실어가지고 경찰 2사람 입회를 해서 경찰 2사람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그 안동으로 간다고 하면서 갔는데 그 안동으로 간 게 아니고 안동으로 가다가 안동 가는 그 한 중간쯤 위치되는 데에서 암성고려라는 데서 거기에 가서 그 학살을 했다 그래요. 그 집단 학살을 거기다가. 그러고 와서 경찰이 나중에 돌아왔는데 그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됐나 하니까 뭐 그때 말로 뭐 시카버렸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냥 뭐 죽였다 소리가 이상하게 그런 식으로 그때 하더래요. 당시 부역 혐의로 희생된 일직면 주민은 29명에 이릅니다. 일직면 용강리 출신인 이성진 씨도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어 중학교를 중퇴한 후 생업 현장에 뛰어들어야 했던 그는 아버지를 추억할 수 있는 무엇 하나 남아있지 않은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뭐 어리고 해나노니 뭐또 이사 나쁘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진도 한 장 없는데 뭐. 이성진 씨가 어머니께 전해 듣기로는 당시 아버지는 명단에 이름만 올랐지 북한군을 피해 산으로 숨어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을이 수복이 되자 자수를 해야 한다는 집안 어른의 설득에 스스로 지서를 찾아간 겁니다. 조모 되는 분이 이름을 대면서 우리 아버지 이름이 호자 춘자인데 호치 오번에 가가지고 자수를 하라 해라. 이번 이제 기간도 다 돼가 이번에 하면은 그 죄를 뭐 무마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선처를 해준다 하니까는 어머니 가라. 그날 그 말 듣고 그날 갔는데 그날만 안 갔으면은 사람이 안 죽었는데 그 이튿날만 해도 안 죽었는데 그날 가가지고 그날 가지고 암산골에 가서 죽었어요. 암산골은 안동에서 대구로 향하는 구도로에 일제가 뚫어놓은 작은 터널을 지나 위치한 골짜기입니다. 세월이 흘러 학살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지만 유족들의 가슴엔 여전히 선명한 비극의 현장입니다. 겨울은 능선이 돼가지고 아이고 여기 펑퍼정만데 여기에서 막 아버지의 시신은 총살 며칠 후 수습해 집 인근에 감회장했다가 나중에 선산에 모셨습니다. 남의 집 고용살이를 하던 삼촌이 총살 소식을 듣고는 지게를 지고 찾아와 아버지 시신을 수습했다고 합니다. 시신은 우리 삼촌이 여기서 우리 고향까지 한 8km 한 20미 되는데 사람 누가 그때 누구 한 사람 해가지고 그래 와가지고 시신을 그럼 모셔갔죠. 이성진 씨는 부록을 넘겨서야 이곳을 찾아와 뒤늦게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마주했습니다. 아이고 세월 못 만나가지고 저렇게 돌아갔었구나 그런 심정이었죠. 서우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부역 혐의 희생자로 확인된 사람만 17명. 이들은 모두 경광마을 골짜기 등에서 총살되었습니다. 서후면 교리가 고향인 하양태 씨도 부역 혐의로 형님을 잃었습니다. 당시 서후면 주민들 대부분은 멀리 피난을 가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곳에 몸을 숨길 만한 곳을 찾아 피신해 있다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을 드나들며 지냈다고 합니다. 마을을 점령한 북한군도 특별히 통행을 제한한 건 아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형님은 이제 지게를 지고 내 동생을 이제 지게 얹히가지고 짊어지고 그래 이제 길을 4km 정도 가서 날이 저으니까 그 도랑에 이제 아가씨 나무 뭐 진레나무 그 덩굴 속에 이제 개울가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 숨어서 지냈는데 그 배가 고프고 하니까 이제 좀 총소리가 덜 나고 하면은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옥수수 그때 뭐 꺾어다 먹고 이렇게 이제 참. 마을을 점령한 북한군은 주민들에게 이런저런 직책을 맡기고 여러 가지 일에 동원시켰습니다. 당시 21살에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형님은 장남으로서 가장으로서 지켜야 할 가족들이 있었기에 북한군이 시키는 심부름을 마다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강제 노동이지 뭐. 이제 뭐 천방에 나가면 뭐 풀도 뽑고 뭐 나무도 비고 뭐 그 부역 이렇게 하는 건 뭐 시킨 대로 해야 되니까 돌도 짊어져 저도 나르고 뭐 그래가지고 그 혐의로 6살이던 하양태 씨는 형님에 대한 기억은 없지만 동네 분들이 희생자들의 시신을 수습해와 형님 시신 앞에 통곡하던 부모님 모습은 생생히 기억합니다.
단지 북한군의 심부름을 했다는 이유로 21살 꽃다운 나이, 자식 한 명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야 했던 큰형님. 그 억울한 죽음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진다는 양태 씨는 짧았던 형님의 생애와 애처로운 죽음의 사연을 비문으로 남아 새겨놓았습니다. 부모 칭송을 받으며 살아오던 중 6.25 사변 시 이승만 정권의 오판으로 아무런 계획과 없이 생애를 마쳤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에 걸쳐 한국전쟁 시기 안동 지역에서 일어난 민간인 희생 사건의 진실을 규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가해 주체의 진심 어린 사과와 위령 사업의 지원,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역사 기록의 수정, 평화인권 교육 강화 등을 권고했습니다. 안동시는 2016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사건이 일어난 지 60년 만인 지난 2019년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탑이 세워졌습니다. 안동 민간인 희생 사건의 유족들은 매년 10월 21일 위령제를 지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소수의 인원만 모여 간략한 제례만 올렸습니다. 현재 위령탑에 모신 영령은 110여 명에 불과하지만 실제 희생자 수는 수백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면밀한 조사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6.25 전쟁 시기 안동 지역 민간인 희생자 영전에 머리 숙여 삼가 고하나니 1950년 동족상전의 6.25 전쟁 비극으로 국가 공권력에 의해 억울한 죽임을 당하신 영령들이시여 님들께서 억울하고 참혹하게 돌아가신 지 어느덧 7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긴 세월에 한맺힌 우리 유족들도 고인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은 더해만 갑니다. 비극의 역사를 기억해야만 진정한 치유와 화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는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거를 다시 이제 느끼고 또 미래는 앞으로는 이제 그런 전쟁과 같은 또는 그 인권 침해 같은 그런 일들이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교육의 장으로서 시민의 공헌을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